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7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요, 우리가 스레드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으니까요. 또는 혹시나 자바를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 표준 자바에서 스레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기존에 스레드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코딩을 좀 하다 보면,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개념은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하나의 실행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스레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겠구나를 머릿속으로 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앱을 실행했을 때 별도로 실행이 돼서 얘가 동시에 이 메인 스레드와 별도로 동시에 이제 막 뭔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만약에 우리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고 상대방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슈팅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두 개의 비행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겠죠. 얘가 하나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가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레드를 만들면 내부에서 알아서 이제 그 리소스를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CPU에서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막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레드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둘째 마당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스레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자바의 스레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이제 자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차이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UI는, 안드로이드의 UI 시스템은 새로 설계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스레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표준 자바의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UI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보니 그쪽에서 처리되는 것처럼 핸들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직접 UI를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냐? 그거를 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핸들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코드의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앱을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 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프로세스 위에서 VM이라고 하는 거, ART라고 할 수 있는데요. VM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고 그 위에 여러분의 앱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눅스 위에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동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앱을 실행을 하면 그 안에 메인 스레드가 미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메인 스레드가 여러분의 앱을 동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스레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가 만약에 이미지나 또는 UI 쪽을 계속 접근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스레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직접 스레드 만드는 거 우리가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 다른 스레드에서도 이미지라든가 UI 쪽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스레드가 이 리소스를 직접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표준 자바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표준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거를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이런 메모리 리소스가 됐건 이런 그 UI가 됐건 UI 리소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요. 만약에 입력 상자가 있어요. 화면에 입력 상자가 있는데 메인 스레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력 상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그 상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메인 스레드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 상자에 어떤 글자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어떤 리소스를 접근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이걸 먼저 처리할지 저걸 먼저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안드로이드 OS, 옛날에는 안 그렇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 그렇게 되면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건 이제 옛날에는 런타임 에러였는데 지금은 빌드 시에도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가 아니더라도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 자, 완전히 이제 실행돼서 막 동작하는 게 아니라 자, 앱을 자, 처음에 실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액티비티, 화면 있는 액티비티에서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자, 화면이 없는 서비스에서 만들어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UI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UI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보내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아까 데드락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액티비티에서 UI 객체를 스레드 안에서 접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자바에서는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 구현하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표준적인 건데요. 자, 이렇게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해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UI를 접근할 때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었을 때는 UI를 갱신할 수 없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동시 작업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 비행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단계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막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스레드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핸들러라고 하는 거로 해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동시 접근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동시 접근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UI를 자, 메인 스레드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메인 스레드 안에 핸들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스레드에서는 이 핸들러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아, 이런 UI를 접근을 할 때니까 이렇게 값을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들러가 큐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 들어온 거와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을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요. 이런 형태죠. 자, 메인 스레드,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가 있으면 여기 핸들러가 붙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서 자,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인 스레드가 자, 동작하는데 필요한 것과 충돌나지 않도록 자,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요청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액티비티가 시스템에서 관리하니까 시스템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인텐트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는 메시지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거기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면 자,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런가 보다 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일단 스타트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mythread라고 하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자는 패키지 이름에서 한번 빼보고요. 자, next,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자,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스레드는 우리가 표준 자바의 스레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을 해봤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레드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거기서 그 다음에 UI를 접근할 때의 자, 기능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activity main.xml로 가서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입력 상자 하나와 또는 텍스트 뷰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텍스트 뷰로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자,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여기 있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요. 자, 여기다 버튼 먼저 하나 갖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자, 스레드 시작 또는 시작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를 뭐 스레드 시작 아무거나 넣어보죠. 자, 스레드 시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연결선, 아래쪽에 연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그 진행 값 이렇게 글자를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 텍스트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죠.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 눌러서 자, 원본 XML로 가서요. 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자, 30dp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와보면 자, 이런 게 되겠죠. 자,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에서 값을 계속 특정한 변수에 넣어둔 값을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증가를 시킨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값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값을 표시를 하려면 UI 객체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자, 책에 있는 코드하고는 약간 다르게 지금 구성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버튼 아래쪽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선을 만들면 자, 아래쪽 가운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에다가는 자, 진행 값 확인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스레드 시작을 누르고 진행 값 확인을 누르면 스레드에서 만들어낸 값 중에 지금 현재 값을 여기다 한번 표시해주는 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기능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